한국과 영국으로 가는 이원 축구 방송 해축통신 시작합니다. 먼저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국에 있는 이건 축구 전문 기자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아니 이건 기자님, 우리야 이제 여기서는 구정이 있긴 하지만 그 영국은 그야말로 새해 시작한 거잖아요. 그 이건 기자는 몇 번째 새해를 영국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네, 제가 2016년부터 있었으니까요. 이제 새해 맞이한 게 8번째입니다. 2024년. 네, 올해도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건 기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랐습니다. 김정윤 기자는 2024년 뭐 어떤 새해 소망 같은 거 있어요? 네, 일단 여기가 저희가 있는 자리가 자리니만큼 네. 축구 생각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아시안컵으로 시작해서 한국 축구 또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 많이 들려줄 거라는 좋은 예감이 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이 다들 행복하실 만한 소식이 많이 들리길 바라고 그 얘기를 여기서 제가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 일단 아시안컵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새해 첫 해축통신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골 소식부터 이야기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아시안컵 합류 전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툴루즈와의 프랑스 슈퍼컵이었습니다. 네. 트로페 데 샹피용이라고 이제 불어로 얘기하는데요. 이 경기에서 데뷔 후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데뷔한 후에 첫 우승을 자축하는 득점까지 터뜨리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죠. 그래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하고 기분 좋게 아시안컵이 열리는 카타르로 날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슈퍼컵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리그컵이라고 보면 되나요? 리그컵이랑은 좀 다르죠. 네. 네, 리그컵은 이제 그 나라의 상위 몇 개 리그, 이제 주로 1, 2, 3부 정도의 리그가 네. 모여서 치르는 경기고요. 슈퍼컵은 그 나라의 진짜 최강을 가리는 단판 대회로 보통 기획을 하는데 FA컵 우승팀과 최상위 정규리그 우승팀이 붙는 그런 경기입니다. 국내 K리그는 K리그와 FA컵 우승팀이 붙는 별도의 대회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앴어요. 네. 대신에 그 두 팀이 연초 첫 경기를 통해서 일종의 슈퍼컵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내엔 그런 게 없는데 유럽의 대부분의 리그에는 슈퍼컵이 있고 또 유럽 대항전에도 챔피언스리그 우승팀과 유로파리그 우승팀이 붙는 웨파 슈퍼컵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승리했다는 건 단판 경기만으로 트로피를 하나 추가했고 또 프랑스 전체의 진정한 챔피언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거기에 이강인 선수가 아주 큰 역할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사실 그 국가대표팀 합류가 늦었는데 이래서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바로 보낼 수가 없었구나라고 이제 스스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이건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경기를 지켜보게 되면 이강인 선수 경기 시작 3분 만에 선제골을 집어넣었고요. 또 중간에 멋진 그 시저킥 오버헤드 킥으로 거의 골에 유사했던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이는 등 파리 생제르맹에 상당히 녹아들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허리를 이끄는 모습을 이제 그런 자원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엔리케 감독이 또 특히나 이 슈퍼컵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로서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강인 선수를 필요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에게 이것만 좀 하고 보내주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고 클린스만 감독도 여기에 그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강인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기분 좋은 그런 모습으로 아부다비 카타르로 가지면 이제 아부다비로 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사실 그 선수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게 또 트로피 복이 없으면 아무리 평생을 잘해도 트로피 한번 못 올려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도 이강인 선수는 이적 첫 해에 바로 트로피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말씀하신 그 운이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맞아요. 본인 실력은 분명히 트로피를 들 만한 자격이 있는데 네. 소속팀이 그 정도의 팀에서 뛰지 못해서 그저께 트로피가 없었고 반면 이강인 선수는 예전 스페인 시절 소속팀인 발렌시아조차도 이강인 소속일 때 컵대회 우승을 한 번 했어요. 이강인이 그때 주역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번이 프로 통산 두 번째 트로피가 되겠습니다. 또 프랑스로 가자마자 트로피를 바로 들어 올렸고 역시 파리 생제르맹이 정규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정규리그 우승까지는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초강팀에 간 만큼 트로피 복은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그 예상대로 이번 시즌 한 2개 정도의 트로피를 딸 수 있지 않을까. 많으면 서너 개일 수도 있고요. 좋은 예감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기자, 이강인 선수가 현지 인터뷰에서 우승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로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경기 끝나자마자 이 중계사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우승에 대한 야망이 있었다라고 그런 우승에 대한 열망을 그리고 그 열망을 잃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항상 팀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나 뭐 은바페 같은 세계 최고 선수들과 경기하고 훈련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에 있다라는 사실에 상당히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럼 이강인 선수는 이제 바로 대표팀 합류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조금 늦었습니다. 네. 뭐 가장 이제 지각 합류하게 된 선수인데 이게 단판으로 우승을 가리는 경기인 만큼 이제 대표팀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배려해 준 거죠. 이강인이 며칠 늦게 올 수 있도록. 원래는 2일에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였죠? 네, 2일에 운해에 출발해서 예. 현지 시간으로 이제 한국 시간으로 3일에 뭐 전지훈련지인 아랍에미리트에서 모였는데 뭐 유럽파까지 이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틀 정도 늦게 합류하게 됐고요. 이제 이강인이 모이면 26명 완전체가 돼서 더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고 그리고 6일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최종 평가전을 한 뒤에 대회 장소인 카타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강인 선수 이라크전에 바로 투입이 가능할까요? 네, 아마 투입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직전에 경기를 뛰고 와서 체력 상태가 좀 안 좋은 게 아니냐 우려하실 수도 있지만 프랑스 정규리그와 이 프랑스 슈퍼컵 사이에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 이강인 선수가 체력을 비축한 다음에 슈퍼컵을 치른 거거든요. 체력 상태는 괜찮다. 아마도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의 구상에 있는 선수들을 다 쓸 거기 때문에 이 이라크와의 평가전도 뛰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이건 기자도 아시안컵 취재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카타르로 바로 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부다비 그 전지훈련 현장을 가고 싶지만 거기는 못 가고요. 바로 이제 카타르 적전지 카타르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대표팀이 이제 10일 현지 시간은 10일에 그 카타르에 입성할 예정인데 이보다 하루 앞선 9일부터 현지에서 여러 가지 아시안컵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아시안컵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뭐 유럽파 선수들, 우리 대표팀의 주축인 유럽파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에야말로 64년 만에 한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컨디션들이 굉장히 좋아요. 뭐 김민재,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이 주축 유럽파들의 컨디션이 좋다는 거 익히 알고 계실 텐데 네. 합류하기 직전 경기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득점을 하고 맞아요.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턴에서 도움을 하면서 두 선수 모두 리그 10골을 넘긴 상태에서 지금 대표팀에 합류하는데 리그가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프리미어리그 10골을 넘긴 선수가 2명이 있다. 그건 굉장히 뛰어난 공격진이거든요. 네. 뭐 역대 아시안컵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공격 자원 2명을 갖고 하는 팀은 이번 한국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뛰어납니다. 그렇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를 통틀었을 때도 말이죠. 그렇죠. 예. 이건 기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새해 첫 1월 1일 축포를 터뜨렸는데 그 골이 터전 현장에서도 함께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2024년 새해 첫 골은 아니었고 2023년 마지막 날에 그렇죠. 시차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였죠. 토트넘이 결과적으로 3대1로 이겼는데 사실 경기는 한 골을 먼저 넣고 아슬아슬하게 막 이렇게 이제 본머스의 공세를 막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던 후반 26분 손흥민 선수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리그 22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경기 후에 이제 손흥민 선수를 만났는데 기분 좋게 아무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소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특별한 순간, 소중한 순간이 많았던 2023년이라고 돌아보고 싶어요. 뭐 많은 것들도 잃어보고 또 많은 것들도 실패해보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해보면서 제가 사람으로서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여정이 2024년에도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네.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아직 시즌 중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 한 해가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즐거운 여정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뒤쪽으로 올수록 기억이 강렬하고 또 최근 들여서 강하게 남잖아요. 지난 시즌, 그러니까 2023년으로 치면은 상반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하지만 네. 하반기에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뭐 지금 2023년 4년을 맞는 기분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상승세를 이어서 정용회까지 아마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기자, 아시안컵에 임하는 각오도 당연히 밝혔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장으로서
아시안컵에 임하는 각오 남달랐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 욕심을 채우러 간다기보다는 한 가족이 돼서 대한민국 축구 선수로서 대한민국의 나라로 대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대회만큼은 개인적인 욕심들 좀 내가 조금 더 이익이 보는 순간들을 좀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팀에 대한 희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저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야, 정말 캡틴다운 정말 이제 캡틴으로서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관록이 올랐다. 네.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이건 기자 황희찬 선수도 만나보셨나요? 네, 황희찬 선수 이제 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 하루 전인 30일에 에버튼과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울버햄튼이 3대0으로 승리를 했고 이 경기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요. 황희찬 선수 역시 이 아시안컵 출전으로 인해서 리그를 잠시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에게 전반기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가 어떠냐라고 한번 부탁을 해봤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즌 동안 11골을 넣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정말 제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스스로한테 정말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가고 싶은 더 잘하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는 뭐 100% 만족하지는 못하고요. 계속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진짜 멈추고 싶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진짜 아시아 최강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두 사람의 인터뷰를 만나봤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처럼 뭐 이건 버금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 으뜸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독보적입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 연말 마무리까지 멋지게 마친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함께 아부다비로 떠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눈길을 모았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한국과 영국으로 가는 이원 축구 방송 해축통신 듣고 계십니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축구 팬들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이 아시안컵으로 모아질 텐데 대표팀으로 합류하는 손흥민, 황희찬 선수의 기내 투샷이 또 눈길을 모았다고 하네요. 네, 두 선수가 함께 이제 한 비행기 안에서 이제 포즈를 취하고 정다운 사진을 찍은 네. 그런 모습이 공개가 됐고요. 당연히 원래 독일에 있는 선수들이나 영국에 있는 선수들이나 한 나라에 뛰는 해외파들은 모여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비행편을 같이 꾸리면 이제 좀 편하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울버햄튼과 토트넘은 같은 런던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함께 돌아오면서 이제 이 선수들은 최근까지 경기를 뛰어서 체력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반대로 경기 감각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이 점도 이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선수들의 경기 감각 좀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두 사람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 투샷이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긴 한데 토트넘과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사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팬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12골, 그리고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리그에서 10골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둘 다 팀 내 최다 득점 선수임에 분명하고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 득점 랭킹 3위,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득점 랭킹 6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팀들 입장에서는 이 두 선수가 빠지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팬들과 만나고 여러 관계자들과 만나도 몇 경기를 하고 오느냐, 언제 오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특히나 이제 한국이 과연 결승까지 가는 거냐, 결승까지 가게 되면 이 두 곳 입장에서는 한 2월 10일 이후에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손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물론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가 우승을 하고 오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우승을 못할 거면 차라리 조별리그에서 빨리 탈락하고 와라 라는 그런 농담 섞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 만약에 진짜 우리가 무탈하게 결승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2월 10일 그러면은 한 달하고도 한 열흘 정도를 팀을 비우게 되는 건데 그럼 몇 경기를 못 뛰는 거예요? 네, 뭐 최대 6경기라고는 하는데 리그 경기를. 네네. 근데 컵 대회들이 껴 있고 해서 예. 또 가장 중요한 경기로만 좁혀서 생각하면 두어 경기 정도라서 이 경기의 경중으로 따지면 그나마 조금 괜찮다라는 분석도 가능하고요. 토트넘은 근데 손흥민 선수가 가장 큰 타격인데 동시에 주전 선수인 뭐 사르 선수와 비수마 선수도 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빠지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중에서는 리버풀과 더불어서 이 1월 A 매치로 있는 타격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잘 돌파해낸다면 엔지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진짜 명장으로 아, 그렇죠. 제가 아주 추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넘긴다면 그렇겠죠. 특히나 이게 FA컵 여정에 함께하지 못하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참 아프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우승에 도전할 만한 대회가 지금 사실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FA컵밖에 없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약간 조금 선두권 물론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약간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특히나 이제 변수가 많고 또 대진운이 여러 가지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FA컵에서 우승을 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 이제 손흥민 선수는 없는데요. 번리와 FA컵에서 격돌을 하거든요. 다행히 이제 홈에서 격돌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 번리가 또 19위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런 경기력에서 앞서 있어서 승리 가능성이 높은데 손흥민 선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변수거든요. 과연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6일 새벽 5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토트넘도 토트넘이지만 울버햄튼도 황희찬 선수가 빠져서 곤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울버햄튼 선수가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요. 원래 이 팀의 시즌 초반 에이스였던 네투 선수가 있었는데 네투가 부상으로 한동안 빠졌다가 이제야 이제 엔트리에 돌아왔고 선발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황희찬이 빠진다. 돌아가면서 팀 내 가장 중요한 원투펀치가 빠지고 있어서 울버햄튼 타격이 크고요. 황희찬 선수의 이런 좀 굉장히 커진 입지, 최근에 재계약 이런 걸 다 감안해 볼 때 이번 대회 기간을 잘 넘기는 건 역시 울버햄튼 입장에서도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우리 입장이니까 토트넘과 울버햄튼을 주로 살펴봤는데 사실 뭐 우리 선수만 빠지는 게 아니죠.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많은 선수들이 차출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아시안컵 그리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같은 시기에 열립니다. 아시안컵은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은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딱 하루하루씩 네. 차이로 이렇게 대회가 열리는데요.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서 이 아시안컵,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이제 차출되는 선수들이 있는 팀이 17개 팀, 총 40명이 차출이 되면서 팀을 뭐 최대 한 달 이상 떠나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토트넘의 경우에는 주전에서 3명이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비스마 선수, 사르 선수가 빠지게 되고 울버햄튼도 황희찬 선수, 아인누리 선수 같은 주전 멤버들이 빠지게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특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버풀을 거의 먹여 살리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가게 되는데 이집트도 상당히 강팀이기 때문에 결승전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살라도 2월 11일까지는 리버풀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선두 경쟁에 있어서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시안컵이라든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차출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번 1월이 맨시티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는 1월이 될 것이다 라고 현지에서는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선수들 그 기왕 살라도 빠지는데 홀란까지 빠져서 좀 이제 득점왕 경쟁 잠시 멈췄으면 좋겠다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살라는 근데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더라고요. 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단 3명뿐인 7시즌 연속 공격 포인트 한 시즌 20개 이상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게 이게 시즌 끝날 때까지 20개 이상을 달성해도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즌 반밖에 안 했거든요. 살라 선수가 리버풀 입장에서 더욱 아쉬울 만한 게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 도움 1위를 둘 다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가 네이션스컵에 간다. 리버풀은 큰일 난 거죠. 그렇죠. 자, 김정윤 기자,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순위를 짚어보면서 경쟁 판도를 짚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1위는 리버풀이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최근 굉장히 상승세를 많이 탄 에스턴 빌라가 올라 있고요. 3위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다만 맨체스터 시티는 클럽 월드컵 참가로 인해서 한동안 리그에 불참하다가 그 미뤘던 경기들을 부랴부랴 치르는 중이라서 다른 팀들보다 한 경기 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두로 복귀할 것이 상당히 유력하다는 얘기를 듣는 좀 긍정적인 3위고요. 한동안 선두였던 아스널이 4위로 떨어졌고 5위 토트넘, 6위 웨스트햄, 7위 브라이턴, 8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순입니다. 네. 자, 근데 그 브라이튼의 미토마 선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상이어서 차출되지 않을 거라는데 일본 대표팀이 불렀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토마 가오루 선수가 네.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의 지난 시즌부터 돌풍 중심이었고 이번 시즌 그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프리미어리그에서 알아주는 훌륭한 윙어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한 4주에서 길면 6주 정도 결정할 수 있다는 긴 부상을 당해서 안 뽑을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일본 대표팀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브라이턴의 데체르비 감독도 의외다라는 인터뷰를 직접 하기도 했고요. 아마 일본은 결승 진출을 이미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회 도중에 회복해서 한 8강이나 4강부터만 활용을 하더라도 미토마 같은 선수는 결승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기자 이게 4주에서 6주 정도의 부상이라면은 가볍지 않은 건데 이게 뭐 4주면은 무슨 그 타이머 맞춰놓듯이 4주 땡 하면은 낫는 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거 무리한 차출이라는 반응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일본 대표팀의 그런 이제 상황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선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선수 생명까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선수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차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고요. 김정현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데체르비 감독 같은 경우에도 뭐 데리고는 가는데 아마 미토마 선수가 아시안컵에 뛰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상당히 차출이 조금 무리하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우리 대표팀은 다행히 그 큰 부상이 있는 멤버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강인 선수만 합류하면 이제 클린스만은 완전체를 이루고 훈련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부다비에서 중동 현지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지 적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빨리 공을 차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국내파 및 국내에 일찍 소집됐던 뭐 분데스리거 등의 선수들은 공을 아예 못 찼어요. 그 여의도의 저기 농구하고 여기 가까운 한 호텔에서 실내 훈련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호텔 헬스장에서만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을 차기 시작했어요. 빨리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이번 대회 성패를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기자, 이제 우리는 아시안컵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상황인데 영국 현지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소식들이 눈길을 모으고 있나요? 네, 일단 지금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1위를 질주하고 있는 그 얼링 홀란 선수가 한동안 발부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제 뭐 재활 훈련도 하고 아무래도 따뜻한 곳에서 재활 훈련을 하면 조금 더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혼자 가서 훈련하고 재활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FA컵을 앞두고 훈련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시티 훈련장에서 킥을 하는 동작을 보여주면서 건재함을 발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FA컵 64강이 이제 오늘부터 이곳 시간은 오늘 한국 시간 내일 새벽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FA컵에서 최다 우승을 한 14번으로 최다 우승을 한 아스널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선두인 리버풀을 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FA컵 64강 격돌을 하는데요. 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가장 우승 후보에 가까운 팀 두 팀이 일찍부터 맞붙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웨인 루니가 버밍엄 시티 부임 후에 15경기 만에 경질된 것도 눈길이 갔어요. 네, 루니가 말은 잘하거든요. 말은 그러니까 축구 평론가로서 네. 어떤 선수들에 대한 촌평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고 네. 촌철살인입니다. 그런데 직접 지휘봉을 잡으면 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잉글랜드 하브리그, 미국 다시 잉글랜드 하브리그를 거치면서 여러 팀을 맡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성공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아무래도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운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좀 아쉬운 지도자가 아닌가 싶던데 현지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뭐 현지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도 더비 카운티 감독이었을 때 승률이 28.2% 그리고 미국 가서도 승률이 26.4%에 그쳤고 지금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2승 4무 9패 승률 13.3%에 그치면서 확실히 감독감은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고 이 웨인 루니뿐만이 아니라 스티븐 제라르든지 그 프랑크 램파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선수로서는 정말 월드 클래스,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결국 감독감으로서는 상당히 아니고 이 감독들이 다
면에서 자주 섞인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걸 보면 또 이제 뭐 선수로서의 플레이어로서의 뭐 재능, 뭐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재능, 또 감독으로서의 재능은 또 다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2024년 새해 첫 번째 해축 통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자, 영편지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